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언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불자들의 발언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1년 후원을 시작으로 900여 어린이에게 22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IBC 세계불교도연맹이 세계 30개국 불교 지도자를 인도로 초청해 지구촌 위기에 불교의 역할을 모색한 제1회 국제불교 정상회의. 첫날부터 열기 가득했던 토론 현장을 소개합니다. 천년고찰 화엄사와 천은사가 전통 불교의식과 재즈 콘서트로 지리산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휴식과 문화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전해진 학원가의 마약 음료 관련 보도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에게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따뜻한 이면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언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불자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발언의 장,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결사 108 원령문에 맞춰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이 치료비가 없어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발언합니다. 불교 수행법인 절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삶의 희망을 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조계사에서 제23회 국내외 난치병 환아 치료비 마련을 위한 사업 설명회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재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언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연하는 행사는 2001년 시작해 올해로 23회를 맞았습니다. 복지재단은 그동안 90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총 22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던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했습니다. 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종단은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을 비롯해 매일유업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기업과 단체에서도 치료비 후원과 함께 참가자들을 위한 먹거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강직성 사지마비성 내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윤석 아동의 어머니가 참여해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언했습니다. 저와 우리 윤석이뿐만 아니라 아픈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평범한 인생을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복지재단을 후원하고 있는 현직 소방관 이상현 씨가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작디 작은 몸으로 크나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은가은도 함께해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그 친구한테는 엄청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은 오는 9월 말까지 온라인 모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연된 금액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명상센터 건립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를 지역구로 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특히 청년층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며 국민의 마음 안정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최재형 의원은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며 화답했습니다. 조계종은 2026년 상반기 중 서울 지역의 종단 명상센터 착공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 각국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 현대 지구촌 위기에 불교적 해법을 모색한 제1회 국제불교 정상회의.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 다양한 고민과 주장이 오고 간 열띤 토론 현장.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불교 정상회의는 개막 후 승가와 학술 분야로 나눠 철학에서 응용까지 현대사회 위기에 대한 응답을 대주제로 이틀 동안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권위자로 1997년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선정되기도 한 로버트 서먼 전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는 약사 부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처님은 종교적인 의미의 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통을 진찰하고 처방하는 의사, 약사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So he's not saying believe in me and you'll be safe. That's not his answer. But on the other hand, he's saying if you understand yourself, you can be happy and you can be fine. That's why I like to translate the Four Noble Truths. I like to translate them as the four friendly facts, or noble, if you say noble fact. They're like facts. They're not something you believe in. They're something you have to deal with. And the burden is on you to learn, to heal, to follow the therapy. 첫날 승가 세션에서는 사회 조화와 웰빙, 지속 가능성에 승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첫 발표자인 타고 도르덴 타시탕 불교대학장 켄포 카충 스님은 온 인류는 피부색과 외형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Dharma leaders should rely more on Dharma to bring more peace. All the nations in the world prefer peace and happiness, and no one loves the destruction. When parents are minded with Dharma, they are the peace leaders at home. 태국 프라마하 한자 담마하소 스님은 평화를 주제로 한 학술 세션에서 평화를 위한 도구로 마음 챙김 명상을 제시했습니다. Because inner conflict occur inside our mind. So we have to practice mindfulness in order to deal with inner conflict, to develop inner peace. Then we have to go somewhere to manage outer conflict in community and society. 세계 각국에서 모인 불교 지도자들은 출제가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파괴를 멈추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7년 보살계 수계살림을 입제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내 3사 7증사와 주지 현덕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살림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내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보살계 수계살림은 덕문 스님을 비롯한 3사 스님의 설계에 이어 내일 연비와 개첩 배부 등 수계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도사 보살계 수계살림은 부처님 진신사리와 금난가사가 보관된 금강계단에서 계를 받는 것으로 신라 자장율사 때 시작돼 매년 음력 3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지리산 화엄사와 천은사가 다양한 문화 행사로 시민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천은사. 해가 지자 마당에 연등빛이 켜지고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산사를 휘감습니다. 문화재 사찰임에도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산문을 개방한 구례 천은사가 지난 22일 4인조 재즈밴드 윳 반라인 퀼텟을 초청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상월결사 대중에게 지리산 시암제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음악회를 열어 감동을 선사했던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이 또 한 번 새로운 음악회를 연출했습니다. 이곳 보제로 한옥집의 가장 큰 즐거움이 소리의 공명이 옵니다. 공명이라는 말 아시죠? 내 안의 울림이 자기에게 또 돌아오는 겁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재즈가 사찰과 만나
묘한 울림으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천은사는 경관 조명도 새롭게 설치해 밤에도 찾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밤을 만들고 싶습니다. 밤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경관 조명도 하고 밤에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발점으로 이렇게 자유로움의 상징인 재즈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 이날 오전 지리산 화엄사는 구층암 인근 산왕단에서 나라의 안녕과 국민 행복을 기원하는 지리산 봉천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영산의 스님들의 범패와 천수바라,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 등이 이어져 일반인에게는 전통 불교 의식을 접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템플스테이 왔다가 우연히 그 산신대 구경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엄청 규모도 크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템플스테이. 지리산 자락 사찰들이 불교 체험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해 시민들이 마음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사업부가 진행하는 불교 달력 사진 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정혜윤 작가가 관세음 보살님과 12달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는 어제 시상식을 열고 일러스트레이터 정혜윤 작가에게 대상과 상금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안홍범 작가가 금상을, 김상규, 석보원 작가가 은상을, 자공스님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12팀이 참가했으며 수상작은 도반 HC 달력사업부에서 제작하는 2024년도 달력에 실릴 예정입니다. 감성적인 시를 통해 포교에 나서고 있는 승려 시인회가 승려 시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서문을 시작한 10번째 승려 시집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면을 발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승려 시인회 소속 시인들의 10번째 시 모음집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면이 발간됐습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보고 느낀 감정을 풀어내기도 했고 승가대를 졸업했던 60년 전을 회상한 작품도 눈에 띕니다. 승려 시인회 회장 진관 스님을 비롯해 현재 작품 활동 중인 소속 회원들은 시를 통한 세상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회장 진관 스님은 선지식들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며 겪는 한계를 시를 통해 극복하려고 했었다며 시문학 포교가 불교 중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70년대에 불교 승려 시인들이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70년대는. 근데 이제 80년대를 지나면서 승려 시인들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 불교 승려들이 이 시문학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2020년 순수 문예지 문학 공간에서 신인 문학산을 받으며 등단한 오심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 승려 시인회의 선언문을 밝혔습니다. 알 수 없는 의심을 일으키는 성사들의 이런 일구는 중생들의 언어로서는 비문이지만 결코 비문이 아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방편이요 세속죄로서의 진리이다. 조계종 스님을 중심으로 1972년 첫 시집을 발간하며 활동을 이어온 승려 시인회는 최근 태고종과 열애종 등 종단을 초월해 시를 통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승려는 같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게 보일 것 같고 또 부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승려 시인회는 기자 간담회에서 포교와 불사를 목적으로 하는 동인지, 무예집도 창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권 스님은 무예집이 태고 보우 스님의 사리탑이 모셔진 충남 홍성 청송사 복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최근 전해진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 소식은 우리 사회의 나락이 어디까지인지에 모두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청소년들의 믿음과 신뢰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경목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여중생들의 등교하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학생들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진선여자중학교 연화어머니회가 학생들의 즐겁고 힘찬 하루를 응원하며 아침 등교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사건에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들이 학생들의 등교길에 사랑이 담긴 간식 상자로 건강한 학교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모두 내 딸같이라는 동사습의 실천을 함께하고 중간고사를 앞둔 자녀들이 보다 힘차고 밝은 세상의 주인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까지 한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1학년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서 긴장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간식을 먹고 아침에 힘내라는 의미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제 자식 같아요. 바쁜 걸음을 옮기던 학생들은 어머니들의 따뜻한 응원에 수줍음을 감추고 종종 걸음으로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정성스럽게 간식도 나눠주셔가지고 뭔가 힘이 되는 기분이고 뭔가 공부도 잘 될 것 같아요. 곧 시험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머니들이 준 간식 먹고 힘내겠습니다. 화이팅! 진선여자중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대면 봉사활동을 시작한 연화어머니회의 이날 등교맞이 행사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새로운 전통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등교맞이 행사는 진선여자중학교의 새로운 전통이 되길 기대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봉사활동하시는 어머니들의 공덕과 복덕이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지혜가 밝아져서 소통 능력과 실력이 향상되길 기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보석처럼 빛나기를 응원하는 달콤한 간식 상자. 청소년에게까지 뻗친 마약 사건 소식에 충격에 빠졌던 학생들은 어머니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쌓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평택불교 사암연합회가 평택역 광장에서 불기 2567년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법회에는 사암연합회 스님과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진리로 어둠을 밝히는 점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사암연합회 회장 정문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함께하고 온 인류가 평화 속에서 살아가길 염원했습니다. 명법사 회주 화정 스님은 평택시 발전을 기원하며 부처님의 자비로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들어서길 발언했습니다. 평택불교 사암연합회는 다음 달 6일 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지난 11월 종합불교회관을 낙성한 천태종 김해 해성사가 새 도량 불사 후 첫 봉축 점등법회를 열고 경례를 연등으로 장엄했습니다. 김해 대표 도심 포교도량 해성사는 지난 23일 대법당에서 주지 월도 스님, 김성우 신도회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경제회복 기원,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월도 스님은 가난한 여인 춘다가 부처님을 위해 불을 밝힌 것은 육신의 만족보다 진리를 향한 삶에 더 큰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환하게 밝혀진 등불을 보며 국가와 이웃을 위해 정진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해성사는 제2회 가야불교 문화시민축제를 열고 5월 5일부터 26일까지 연꽃 만들기 차문화 체험을 비롯해 22일 현장 버스킹 등으로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제15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다음 달 11일 개막을 앞두고 배우 기주봉 씨와 지주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열연을 펼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배우 기주봉과 지주연이 2023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유스님은 기주봉, 지주연 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영화제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보대사 지주연 씨는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젊은 청년들도 노인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홍보대사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최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은빛 시대에
시대에 알맞게 그런 영화들과 드라마 콘텐츠들이 당연히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당연히 그 은빛 시대로 가니까요. 2008년 서울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서울 노인영화제는 올해 15년째를 맞으며 규모와 내용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로 성장했습니다. 청년들의 시각은 노인이라면 우울하고 고독하고 비무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그간의 청년 감독들은 영화를 많이 찍었었어요. 근데 저희 영화제 출품하고 또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영화제가 청년과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는 장으로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올해 영화제를 통해 단절과 개별화를 불러왔던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과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이야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5회 서울노인국제영화제에는 출품작 474편 가운데 국내에서 26편, 해외에서 22편이 경쟁 부문 본선에 올랐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대한극장과 영화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영화제는 그동안 국내와 국외로 분리해 진행했던 단편 경쟁 부문을 하나로 합쳐 노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시선을 한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국제 무대까지 영역을 확대한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움직이는 선, 움직이는 명상으로 불리는 태극권을 주제로 서울조계사 특설 무대에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세미나는 이후연 부산 진병태극원장의 태극권 시연을 시작으로 김천 청암사 승가대학 스님들이 태극권과 태극선, 특검 등을 시연했습니다. 청암사 승가대학은 1997년부터 심신건강과 전법수단으로 태극권을 수련해왔으며 2018년에는 30여 스님으로 청암 바람일 전법회를 발족해 전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영월 대원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국태민안과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의 안정을 기원하며 산신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대원사 주지 향인 스님은 지난 22일 동참 대중과 산불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안정을 기원하고 희망을 잃지 않길 기대했습니다. 대원사는 산신대제에 앞서 호신불 점안식을 봉행하고 사보대중의 소구 소망이 이루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예천 안동지회가 안동 천태종 해동사에서 안동지회 창립 기념식과 김미자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창립 기념식에는 안동불교 사업연합회장 도륜스님, 해동사 주지 덕재스님,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김미자 회장은 지역 불교 중흥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천 안동지회는 사무량심을 앞세워 보살행 실천에 나서는 한편 민족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태고종 제주 삼방사가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22일 안덕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삼방사 경로잔치에는 주지 벽공스님과 월라사 주지 도종스님, 이종우 서귀포시장, 하성용 도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재개된 잔치에서 삼방사 주지 벽공스님은 건강이 최고의 기쁨이라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